아버님, 이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던 그 순간 저는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며 낮게 속삭였죠. 오늘 안에 결정하세요. 이 일을 더 미루면 아버님 정말 위험해져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3, 이름은 정상호입니다. 서울 신내동에서 35년 넘게 살아왔고 아내는 8년 전에 떠났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정직하게 일하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할 만큼 바쁘게 살았죠. 퇴직 후에는 매달 260만 원이 나오는 연금과 평생 모은 2억 8천만 원 정도의 저축으로 조용하고 단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과장, 며느리는 치과 조무사 출신 전업주부, 손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2년 전부터 저와 같이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같이 사는 게 더 안전해요. 처음엔 참 고마웠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함께 채워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같이 살기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제 방을 힐끔거리며 아버지 요즘 깜빡하시죠? 이런 말을 자꾸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어떤 날은 부엌에서 치매 예방약 아버지 몰래라도 챙겨드려야 하나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처음엔 그냥 염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느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 진료일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화장실이 급해 잠시 복도를 지나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아버님, 이 사실 오늘 안에 꼭 아셔야 합니다. 문틈 너머로 들리는 대화. 발걸음을 멈춘 제 귀에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이 더 버티시면 우리도 위험해요.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 스친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진료실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의사와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버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성격도 예전과 다르게 예민해지셨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적 없었으니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치매 초기 검사부터 진행해보죠.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은 슬픔이 아니라 이상하게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며느리가 놀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지 위에 상담받고 있었어요.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더 많은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 가스 점검표를 놓고 아버님 또 가스 꺼놓고 까먹으셨어요? 라며 사람들에게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스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제 방에 와서 할아버지 나 기억해요? 몇 살인지도? 이상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모르는 척하며 아버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 예약도 없이 끌려가 기억력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고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죠. 아들이 흘린 작은 메모 종이를 의사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치매 초기 증상, 반복 질문, 날짜 착각, 성격 변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의사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시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 말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모든 진실을 듣게 됩니다. 화장실 가려다 복도를 지나던 순간 아들이 전화로 말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이번 주 안에 결정 안 하시면 우리가 다 위험해. 집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진단만 받으면 돼. 아버님이 반대해도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이번에 끝내야 해. 그래야 우리도 숨 좀 쉬지.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 아내와 함께 살던 그 공간, 내 전 재산, 그걸 내 아들과 며느리가 노리고 있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멀쩡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집의 서류 정리, 예금 계좌 은밀히 변경, 병원 의사에게 비밀 쪽지 전달, 신뢰하던 지인에게 도움 요청, 새로운 임시 거주지 계약. 한 번도 크게 화내본 적 없는 제가 처음으로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 진단을 기다리던 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집은 이미 매매 계약이 끝났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안전하게 옮겨진 뒤였습니다. 휴대폰엔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이 왜 안 열린 거죠? 아버지,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모든 걸 알게 된 그들은 그제야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 내가 울부짖는 걸 상상이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 저는 지금 조용한 임대 아파트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평온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